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서로 만나서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많이 계산도 해보고 다른 대상도 만나 봤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진 한 장만 갖고 서로 믿고 결혼했으나 오늘날은 굉장히 계산하고 따지고 해서 결혼을 했지만 이혼율은 옛날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혼율이 높은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혼율이 오늘날 높다는 것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에릭 프롬이라는 세계적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는 1900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빠져드는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은 우연히 빠져드는 그런 감상, 예술이 아니라 나의 전체적인 인격을 발달시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상대방을 책임져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상대방한테 많은 에너지를 주어야 한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The Art of Loving, L-O-V-I-N-G, 동사형으로 사랑하는 것의 기술, 건축, 약사, 의사, 이런 것처럼 사랑도 하나의 기술이고 연마하고 매일같이 갈고 닦아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은 내가 주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한테 했는가 받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부부간의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강조합니다. 저도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무시하는 행동을 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대방의 문제 행동은 나의 행동과 같이 관련이 돼서 메아리처럼 나한테 다시 오는 건데 그 쌍방을 못 보고 상대방 행동만을 봅니다. 아주 유아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나의 전체적인 생명을 상대방한테 주어서 상대방을 더 크게 에너지 있게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사랑을 줄 때는 되돌려 받는 것을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갑질하는 어머니 중에서 마녀 같은 어머니는 자기 고생한 거를 자식들한테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한 것만큼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갑질하는 어머니, 자기 고생한 것을 자식한테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서로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상대방을 조롱하고 또 머지않아 담쌓기 상대방을 좀비, 투명인간처럼 생각해서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으로 와서 상대방을 공격해달라고 돈을 주고 법정 이혼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혼 초기에는 엄청난 기대와 환상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한 3년 정도 되면 좀 많이 그 환상이 없어지고 깨지게 됩니다. 결혼은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인생에 빨대 꽂기를 하거나 무임승차를 하면은 머지않아 그 관계는 깨집니다.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한쪽은 가만히 있고 한쪽은 나의 기쁨조가 돼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이 힘들면 같이 다가가서 서로 노력해서 서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기쁨조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성당 절에 다니면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은 실천은 하지 않아요. 네가 한 만큼 나도 해.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산을 잘합니다. 그러면은 결혼 관계는 깨집니다. 살다가 부부싸움을 안 할 수가 없죠. 서로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아주 깊은 절망과 바닥으로 떨어질 때 다가오는 미래를 보세요. 또 나와 남편과 나 사이에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보면은 내가 이 암흑의 그늘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제대로 사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도망가지 말고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부시고 배짱으로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 인간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둘이 살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역경이 일어날 때, 정말 상대방이 싫어질 때, 이럴 때 다가오는 미래를 잘 보세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우리 부부가 하는 것이 우리 자녀한테 생명을 주는가, 다가온 미래를 보시고 그 쓰러진 절망의 구덩텅이에서 다시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용기. 다시 한번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불사조처럼. 예,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사는 부부들이 왜 싸움을 안 하겠습니까? 왜 또 이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 속에는 이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에는 죽음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죽는데 뭐하러 일찍 죽으려고 애를 씁니까? 결혼도 그 속에는 항상 이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그
그 미래를 항상 보고 자녀한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두 부부가 진흙밭에 깊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때 다시 희망의 사다리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 사다리를 타고 다시 회복해서 원래의 부부관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배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배짱, 용기를 갖고 다시 자식을 바라보고 미래에 다가오는 그 자식의 앞날을 보고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를 검토해 보세요. 네, 오늘은 그 결혼 관계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사랑은 기술이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그냥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신의 영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앞에서 본 영상처럼 좀비처럼 싸우고 상대방을 좀비처럼 투명인간처럼 대우고 네가 나를 공격해? 그럼 나도 너를 쳐. 그래서 지옥이 되고 자녀들도 그렇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술이고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용기를 갖고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배짱을 갖고 다시 한번 그 회복해서 그 진흙밭에 빠진 나를 다시 사다리를 타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와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나를 완전히 부수고 죽음에서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내가 거듭나서 만들어집니다. 강아지를 갖고 혼자 사는 삶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대방이 항상 부딪히고 반항하고 서로 엮여서 싸움을 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서로가 날줄 씨줄 만들어가는 창조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활하는 거, 거듭나는 것만 강조하고 계란 부활절에 나누고 이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남자, 한 여자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새로 나는 것처럼 죽는 것을 매일같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기술이고 그리고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매일매일 부단하게 연습해 보세요.